네, 이번 시간에는 제6장 파생상품 운용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6장으로 넘어왔는데요. 자, 이제 이 6장이 우리 이제 투자 설계 본 강의 중에서는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생상품. 우리 이제 CFP 투자 설계에서는요. 요 파생상품에서는 커다랗게 이제 원래 그 선물 옵션 스왑이 있는데, 자, 선물과 옵션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파생상품을 예전에 이제 공부해보지 않은 수험생들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파트이기도 하고, 이제 공부를 좀 해본 수험생들은 좀 쉽게 이제 접근이 되는 부분인데, 자, 일단 여기는 좀 이해를 한 다음에 여기 나올 때까지 좀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나올 부분을 이제 위주로 해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먼저 이번 시간에는 요 선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선물. 자, 선물은 우리가 이제 AFPK에서 살짝 이제 언급을 했던 것이었는데, 그죠? 요 선물을 다시 한번 이해해 보죠.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선물 얘기할 때는 맨날 이게, 그죠? 상품 그 선물보다도 이게 이제 항상 그 배추, 그죠? 이런 그 농산물에서 먼저 이게 발달된 그런 그 거래 기법이다 보니까 항상 이제 뭐 배추 농사 짓는 농부가 나와가지고 이제 설명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제 제가 이제 농부 할게요, 농부. 자, 농부입니다. 그럼 이제 배추 농사를 짓는 농부인데요. 제가 할 줄 아는 일하고는 자, 이렇게 이제 밭이 있으면, 그죠? 밭에다가 씨앗을 뿌려가지고 뭐를 재배하는 거예요? 예, 배추를 재배하는, 배추를 씨앗을 다 이렇게 뿌렸습니다, 지금. 자, 농부니까 당연히 자, 3월 달에 이제 밭에다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죠? 지금은 이제 3월이에요, 3월. 자, 그럼 이제 1년 동안 딱 경작을 해가지고 이제 수확을 할 것입니다, 그죠? 그럼 자, 지금 이 순간에 3월 달인 요 순간에 농부는 말이에요, 농부. 자, 여기 있는 요 사람이 농부예요, 저예요, 저. 요 농부는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예? 마음이 어때요? 자, 이제 한 9월, 10월 되면 이제 이게 추수가 될 텐데, 그죠? 9월에서 이제 9월에서 10월 정도가 되면 얘가 이제 배추가 나올 텐데, 자, 이 3월 달에 배추밭에다가 씨앗을 뿌린 농부의 마음은 이게 어떻겠냐고요. 그럼 이제 마음은 두 갈래일 것이에요. 자, 배추 가격이 자, 9월, 10월에 팔았을 때 이제 제대로 내가 예상했던 가격이 나오면 기분이 좋을 것이고, 자, 근데 배추가 풍년이어가지고 배추가 풍년이면 얼씨구나 좋다가 아니라 배추 가격이 폭락하니까 그럼 1년 이제 농사 아무리 잘해서도 망치는 거니까, 그죠? 이 사람은 자, 3월 달에 배추밭에서 씨앗 뿌리고 나서 이때부터 이제 걱정에 근심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농사를 1년 동안 열심히 지어도 말이에요. 예, 이 수확 시기에 배추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이거 그냥 어떻게 해요? 뽑지도 않고 그냥 불도저로 밀어버리죠, 그죠? 그럼 이제 농사 짓기 시작하면서 자, 이제 근심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요 거래 상대방에 누가 있습니까? 요번에는 자, 이제 이 배추를 원재료로 해서 이 김치를 만들어내는 김치공장 사장이 있습니다. 김치공장 사장. 요 김치공장 사장의 경우에는 또 뭐가 걱정이에요? 지금 3월 달인데, 자, 이제 배추가 9월, 10월에 나온다고 가정하면, 자, 이제 배추가 나와야 이제 그 배추를 원재료로 해서 요 김치를 만들 텐데, 요 김치 공장 사장에게는 이 김치가 원재료, 김치를 만들기 위한 배추가 원재료니까 이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하는 게 위험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김치 공장 사장과 요 농부는 요 배추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 틀립니다, 지금. 그래서 자, 농부는 요 배추 가격의 가격 하락이 위험이 되는 포지션인 것이고, 요 김치 공장 사장은 김치를 만드는 원재료인 요 배추 가격이 원가가 상승하는 게 위험인 것이죠. 자, 그래서 농부는 여기서 이제 배추밭을 잘 재배해가지고 한 9월 달쯤에 한 5천만 원 정도를 벌어야 5천만 원 정도를 벌어야 이거 가지고 이제 자식 대학교도 보내주고 이제 풍족하게 좀 살 수가 있는데, 자, 이거 5천만 원보다 만약에 떨어져가지고 이게 만약에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완전 망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그다음에 이제 김치 공장 사장도 자, 자기가 이제 만들려고 하는 이 김치, 그죠? 를 만들려면 원재료를 이제 원가 부서에다가 이제 시켜가지고 자, 이거 어느 정도의 저 정도의 양의 배추를 우리가 원가로 이게 사가지고 오면 되겠냐라고 했더니 만약에 5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다고 만약에 원가 부석이 나왔다고 가정하게 되면 이 둘이 어느 순간에 만나는 거예요, 우연찮게.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다가 나는 배추를 재배하는 농사꾼인데 이게 지금 배추밭에 씨앗을 뿌렸는데 이게 올해 이 배추값이 이게 떨어지지 않을지 난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김치를 만드는 사람인데 이게 원재료 가격이 맨날 올라가가지고 김치 만들어가지고 돈이 남아야 되는데 걱정이다 하던 중에 그러면은 당신 만약에 이거 당신 밭에서 나오는 이 배추 요 전체를 나한테 만약에 지금 3월 달에, 그죠? 3월 달에 나한테 팔기로 하면 어떻겠어? 라고 하니까 농부도 지금 마음속으로는 요거 한 5천만 원 벌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5천만 원에 팔려고 하니까 자, 어느 시점에서? 현재 시점, 즉 요 3월 달에, 그죠? 요 3월 달 요 현재 시점에서 자, 농부는 김치 공장 사장에게
향후에 배추 가격 하락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요 배추밭에서 나오는 배추를 미리 어떻게 하기로 하는 그렇죠. 미리 팔아버리기로 하는 그런 계약서를 쓸 수 있는 어떤 니즈가 생기는 거잖아요. 반면 여기는 요 김치 공장 사장은 자, 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위험이기 때문에 미리 현재점 3월 달에 농부에게서 미리 정해진 가격 요 5천만 원으로 요 배추를 사기로 하는 계약을 미리 계약서를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선물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선물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선물이라는 게 이렇게 계약서를 딱 쓰는 거예요. 계약서. 그래서 자, 여기를 딱 기준으로 요 농부는 무슨 계약서를 써야 되겠어요? 당연히 매도 계약서를 써야지. 매도 계약서. 농부가 이때 가서 또 배추를 사면 되겠어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도 계약서를 써야 자, 미래 가격에 배추 가격이 만약에 하락하더라도 최소한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라 이겁니다. 그죠? 반면 요 김치 공장 사장은 자, 3월 달에 미리 요 5천만 원 가격을 정해서 어떻게 하기로 하는 그렇죠.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매도 계약서를 쓰면 우리가 선물을 매도했다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매수 계약서를 쓰면 선물을 그렇죠. 매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오케이. 그럼 이제 이런 거래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됐을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선물 가격 그게 뭐야? 선물 가격이 요 계약서에다 적는 그 가격이 바로 선물 가격입니다. 그래서 여기 5천만 원. 얘는 팔기로 하는 거죠. 팔기로 하는 요 계약서. 요 5천만 원이 선물 계약이 되겠고 요 매수 계약서도 가격이 똑같겠죠. 그래서 자, 여기도 5천만 원. 이렇게 이제 선물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을 자, 이제 정리해 보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누구의 포지션을 잘 이해해야 되냐면 요 농부의 포지션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농부의 포지션. 자, 농부는 자, 지금 일단 가격에 대해서 어떤 위험이 있죠? 가격 하락하는 게 위험인 이런 포지션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배추 가격이 하락하는 게 위험이니까 이 사람 지금 어떻게 했어요? 현재 시점에서 미래 9월, 10월 달에 이 배추가 탄생하게 될 시점에 가격을 미리 정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 배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계약서. 그래서 선물 어떻게 하기로 하는 계약? 매도하기로 하는 매도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죠. 매도계약. 그러면 자, 이 농부는 지금 요 매도계약서와 요 매도계약서 5천만 원에 팔기로 하는 요 매도계약서와 뭐가 있는 거예요? 요 밭에, 그죠? 요 밭에 지금 씨앗을 뿌려놓은 요 현물, 요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밭에다가 씨앗을 뿌렸다는 얘기는 자, 지금 현물. 자, 여기가 선물 포지션이고 여기가 현물 포지션인데 자, 우리 현물에서는 어떤 포지션이에요? 지금 밭에다가 씨앗을 뿌렸다는 얘기는 요거 매수 포지션이죠. 매수 포지션. 매수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고 선물에서는 요 기초자산인 배추를 자, 기초자산으로 해서 얘를 자, 3월 달에 미리 정한 요 5천만 원의 가격으로 9월이나 10월 달에 팔기로 하는 매도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선물 포지션은 매도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두 개가 지금 이제 결합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요 거래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거래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렇죠. 매도 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 말을 이제 알아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매도 해지에서 요 해지 거래는 왜 하냐면 요 가격 하락 위험. 그래서 키워드가 위험이에요. 위험. 요 위험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해지 거래이고 자, 근데 이 위험이 우리 농부는 어떤 위험이에요? 요 가격이 하락하는 게 위험이죠. 가격 하락 위험. 요 가격 하락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해지가 바로 요 매도 해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도 해지라는 얘기는 위험이 무슨 위험이에요? 가격 하락 위험에 대비할 때 자, 우리가 구축하는 포지션이 바로 매도 해지라는 얘기고 그럼 요 매도 해지 안에는 포지션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뭐랑 뭐가 있어요, 지금? 자, 우리 현물에서는 현물을 지금 매수한 포지션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선물에서는 선물을 매도한 포지션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이게 무슨 거래라고요? 해지 거래, 해지 거래. 그래서 자, 해지 거래는 커다랗게 두 개가 있습니다. 뭐랑 뭐가 있냐면 이렇게 매도 해지가 있고 그다음에 매도 해지가 있고 매수 해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정리한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정리한 거는 요 매도 해지죠. 매도 해지. 그럼 매도 해지는 포지션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현물 포지션이 있고
그 다음에 선물 포지션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현물에서는 이게 무슨 포지션? 예, 매수 포지션이고 선물에서는 요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기로 하는 포지션? 예, 매도하는 포지션이라 이겁니다. 그죠? 그럼 왜 이런 포지션을 구축하느냐? 예, 뭐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 가격 무슨 위험? 가격 하락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구축하는 포지션이 바로 자, 무슨 했지? 이게 바로 매도 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전체가 머릿속에 싹 들어와야 이 매도 해지가 정리가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요 매도 해지를 농부를 가지고 이제 이해했는데 다시 이쪽으로 와 보시면 여기는 농부 말이에요. 농부. 요 농부랑 비슷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 그럼 농부랑 비슷한 사람 누가 있냐면 자, 일단 주식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농부랑 주식 펀드 매니저가 포지션이 비슷하냐? 자, 주식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사람도 이 주식 포트폴리오에 무슨 위험이 있어요? 가치가 하락하는 위험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농부의 배추는 곧 주식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에게는 주식 포트폴리오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 하락 위험에 노출되는 게 맞다 이겁니다. 그죠? 그럼 농부가 무엇을 했듯이 농부가 이렇게 선물을 매도해서 매도 해지를 했듯이 우리 주식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도 무슨 해지를 해야 되겠어요? 가격 하락 위험이니까 이렇게 매도 해지를 해야 되겠죠? 이게 당연한 거라 이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매니저가 있어요? 채권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또 매니저가 있겠죠. 채권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매니저가 있겠죠. 얘도 무슨 위험이에요?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채권 가격 하락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애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얘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얘도 당연히 매도 해지를 해야지. 매도 해지. 그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 그 2장에서 배웠던 수출업자가 있어요. 수출업자. 그럼 수출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농부의 배추는 주식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에게는 주식 포트폴리오가 되는 것이고 채권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에게는 채권 포트폴리오가 되는 것이고 수출업자에게 이 농부의 배출한 수출업자에게는 예 환율이 되는 거죠. 환율. 그죠? 그러면 이제 수출업자는 물건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미국으로 보낸 다음에 한 3개월 뒤에 100만 달러가 들어올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무슨 위험에 노출된 거예요? 요 환율이 하락하는 위험에 노출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수출업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거를 미리 매도하기로 하는 거죠. 매도 해지를 해야 돼. 매도 해지. 선물한 매도 해지. 그래서 요 농부의 포지션을 잘 이해하시면 이제 우리 금융으로 넘어와서 요 주식과 채권과 환율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딱 정확하게 이 개념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게 매도 해지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그럼 해지는 원래 매도 해지가 있고 매수 해지가 있는데 매수 해지랑 매도 해지는 정반대니까 우리는 매도 해지를 좀 더 정확하게 자, 정리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 해지 거래. 사실 이제 우리 선물 거래는 해지 거래가 있고 차익 거래가 있고 그다음에 투기 거래가 있고 그다음에 스프레드 거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래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이제 우리 CFP 자격 인자는 요 해지 거래를 제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 해지 거래는 커다랗게 요 안에 뭐가 있다? 예,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학습했던 요 매도 해지가 있고 그다음에 매수 해지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 해지 거래의 기본적인 그 키워드는 뭐냐면 위험이에요. 위험. 자, 위험할 때 하는 게 해지 거래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매수랑 매도가 있는데 하나만 잡아서 딱 정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야. 하나만 잡아서. 오케이. 그럼 매도 해지는 어떤 위험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냐? 그렇죠. 이 가격 하락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매도 해지라는 걸 잘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럼 포지션을 어떻게 구축했어요? 자, 이 포지션은 이제 거듭게 두 개가 있죠. 현물 포지션, 배추 포지션이 있고 배추를 기초 자산으로 해서 계약서를 쓰는 요 선물 포지션이 있는데 요 매도 해지 시에는 현물에 대해서는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고 요 선물에 대해서는 요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선물을 매도하는 게 매도 해지란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 가격 하락 위험이 나왔다. 그럼 이제 위험이 나왔으니까 무슨 거래? 해지 거래고 이 해지 거래에서 요 가격 하락 위험에 대비하는 것은 매도 해지인데 이때 매도는 뭐를 매도한 거냐면 예, 이 선물을 매도한 거라 이겁니다. 그죠? 이러한 포지션을 구축하는 사람이 농부예요. 농부. 그 농부의 친구로는 주식 포트폴리오 매니저, 채권 포트폴리오 매니저, 그다음에 수출업자.
요 친구들이 이렇게 다 요 같은 포지션이라고 이제 기억하시면 자, 요 밑에 거는 그냥 반대로 뒤집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쓰진 않을게요. 그래서 매수 해치는 건 어떻게 하는 거 있어요? 가격 상승 위험에 대비한 가격 상승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고 요 포지션은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현물은 매도, 선물은 매수가 되겠죠. 그죠? 근데 같이 공부하면 헷갈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매도 해치를 딱 중점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라 이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일단 선물 파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CFP 투자 설계를 공부할 때는 요 매도 해지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딱 잡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헷갈리면 농부가 돼가지고 농부의 입장을 잘 고민해 보시면 요 계약의 그 메커니즘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우리 교재 315페이지로 가시면 개요해가지고 이제 파생 상품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죠. 그래서 자 파생 상품 커다랗게 이제 선물 옵션 수업이 있는데 자 밑에서 위로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시면 선물 거래는 선물 거래 딱 네모 치시고 선물 거래란 미래 일정 시점에 인수도할 상품의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하고 해당 시점에 가서 쌍방이 계약을 이행하는 거래 방법. 그래서 이제 농부랑 아까 김치공장 사장이 한 것처럼 보죠. 현재 시점에서 미래 배추 가격을 정한 다음에 그죠? 계약서를 매수 매도 계약서 써가지고 그때 9월 10월 가가지고 자 돈 주고 배추 가져오는 거 그죠? 이게 바로 선물 거래. 퓨처스 트레이딩이라 이겁니다. 그죠? 네,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 옵션 네모 치시고 그럼 옵션이 이렇게 이제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라 뭐를 주고받는 거예요? 예, 살 권리, 팔 권리, 그죠? 권리를 이제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특정 대상물을 장래에 지정된 날 또는 그 이전에 사전에 정한 일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콜옵션, 팔 수 있는 권리가 풋옵션 이렇게 되는 거라 이겁니다. 그죠? 먼저 넘어가시면 316페이지에 수합거래에다 네모 치시고 수합거래는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교환하는 거죠. 그래서 장래 특정일 또는 특정 기간 동안 일정 상품 또는 금융자산을 상대방의 상품이나 금융자산과 어떻게 하는 거? 예, 교환하는 거. 이게 바로 수합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는 CFP 투자 설계에서는 수합은 다루지 않고 예, 선물과 옵션을 다루는데 요 선물 거래 기본 메커니즘 중에 요 해지 거래, 요 매도 해지를 저랑 같이 잘 한번 유심히 들여다본 거였어요. 자, 그럼 이제 317페이지에 선물 가격 이해. 그럼 선물 가격이 뭐라고요? 선물 가격이 아까 우리가 그 계약서 여기다 딱 계약서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죠? 요 계약서에 여기다 딱 적는 요 가격이 요게 바로 선물 가격이에요. 선물 가격. 계약서에 찍는 가격.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 선물 가격의 형성 원리를 이제 고민하는 것이에요. 그럼 01번에 선물 가격의 형성 원리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시면 선물을 매수하려는 세력은 그럼 선물을 왜 매수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래 가격 상승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선물 매수 포지션을 취하려는 매수 해저와 요거 얘기한 거네 지금. 그래서 우리는 가격 하락 위험이면 매도였으니까 가격 상승 위험이면 매수했지. 선물을 매수하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 얘기하는 거네 지금. 그래서 가격 상승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선물 매수 포지션을 취하려는 매수 해저와 장래 가격 상승을 예상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투기적인 매수자로 구성될 수 있으며 반면에 선물 매도 세력, 거기다 또 네모 치시고 우리는 선물 매도가 중요하죠. 아, 거기 키워드가 뭐예요? 장래 가격 하락 위험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농사꾼, 그죠? 배추 농사꾼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농부의 포지션과 똑같다 이겁니다. 그죠? 장래 가격, 배추 가격 하락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선물을 어떻게 한다? 매도. 그죠? 선물을 매도하는 매도해저와 농부가 매도해저예요. 장래 가격 하락을 예상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투기적인 매도자로 구성될 수 있다. 자, 요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